8강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잠깐 놓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2차 함수식에서요. 함수가 양수인 조건에서 이렇게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x축과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양수인 아래로 블록이라고 했을 때요.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된 다음, 자 지금 세 개의 그래프는 전부 다 최가가 뭐니? 최가가 최고차항이 1인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1인 경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요. x는 알파인 지점에서 0이 나왔고 그 최고차항을 fx 그 당시 fx로 했을 때 x는 베타가 나오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f에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나왔다는 거고 f에 베타를 넣었을 때도 0이 나왔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이 f의 x는 x-알파와 x-베타는 0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푼다 그러면은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라고도 나타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두근의 합은 뭐고 두근의 곱은 뭐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함수적인 방법으로 푼 거고요. 만약에 방정식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어차피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알파와 x-베타는 0이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 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을 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보면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었죠. 혹여나 그게 아니고 짝수차 근의 공식이라고 하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근의 공식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거고 짝수차는 ax의 제곱 더하기 c는 0에서 2b 프라임 짝수로 되어 있을 때 2를 곱한 것 중에서 2를 나눴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근의 공식에서 근의 공식에서 이걸 하고 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럼 x는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고 이제 일반 근의 공식에서 볼게요. 다른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있죠. 이 녀석이 0이 돼버린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없이 그냥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이 한 개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0보다 커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으흐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방금 그 내용을 본다고 하시면 다시 위로 올라갔을 때 판별식이 우리가 이제 판별한다 D라고 그러고 짝수차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그러죠. 그래서 D 혹은 4분의 D가 0보다 크다면 근이 몇 개 있다는 소리입니까?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붙고 마이너스 붙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x는 알파라는 근 하나를 가진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이면 된다 그랬습니까? D 또는 짝수차 판별식이 0이 되면 된다 그랬잖아요. 0이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근 하나만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실수 조건에서 얘가 만약에 허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i인 허수가 나올 수 없겠죠. 복소수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판별식 D 또는 4분의 D가 0보다 작다면
음수라면 x축과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차 함수식과 2차 방정식의 관계와 같이 했습니다. 함수식 역시나 똑같습니다.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가 되었든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었든 이 녀석을 일반형으로 만든 다음 y를 0으로 만들죠. 그런 다음에 판별식 d나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고 0이라 그러면은 x축과 하나의 점에서 만나고 0보다 작다 그러면은 x축과 안 만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런 설명을 왜 그렇게 힘들게 듣고 있어야 되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양수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두 개가 되고 왜 0일 때 루트가 없어져서 한 개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왜 음수가 되면은 근이 존재하지 않는지 막연한 3학년 학습의 암기, 인수분해의 암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암기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들어오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보기적인 부분들을 풀어보신다고 하면 알맞게 여러분들이 다 같이 풀어보시면 돼요.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는 질문하시면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 8-1번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1, 2, 3번을 줬지만 선생님 옆으로 쭉 당겨서 그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m 더하기 4와 마이너스 2m 더하기 2 하고 x의 제곱의 x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a가 될 거고 이 녀석이 b가 될 거고 이 녀석이 c가 되는데요. b'은 2 곱하기 마이너스 m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m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타이틀 제목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m 더하기 4는 절대 0이어서는 안 돼요. 고로 m은 하늘이 두 동각이 나도 마이너스 4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차 방정식의 성립 조건에 하늘을 거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짝수차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써볼 거라는 거죠.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AC 됩니다. M의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M 마이너스 4에 M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봅시다. 만약에 if 얘가 0보다 큰 거예요. x축이 아니라 m축이라고 보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1이고요. 마이너스 2와 4에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0보다 큰 지점은 여기가 양수인 지점이 되니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던지 m이 4보다 큰 지점에 있다면 거기에 부딪히는 모든 함수값들은 x축보다 위에 있어서 0보다 클 거다. 그럼 0보다 큰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얘는 서로 다른 무엇을 가질 것이다? 실근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m이 마이너스 2고 m이 4라고 하면 이때는 뭐를 가질 것이다? 한 개의 무엇을 가질 것이다? 중근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에서는요. m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때는 근이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허근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디테일링은 m이 마이너스 4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범위를 봐야 되는데 그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다를 붙여주시고 다시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해서 중간에 마이너스 4를 비워줘야 됩니다. 만약에 파란색 부분을 적기 싫다고 하면 여기다가 단
m은 마이너스 4는 아닙니다 라고 표기해 주셔도 되는 내용이죠. 예, 그렇게 A와 B와 C를 정하다 보면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나는 중근, 하나는 두 허근,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기본 문제 8-2번입니다. 짝수차 근의 공식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의 값에 관계없다고 했으니 항등식의 성질에 의하여서 K에 관하여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중근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 D 또는 짝수차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A는 1이고 자 2가 있으니 B'은 마이너스 K 빼기 A가 되며 C는 K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중근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 D는 0이어야 할 것이네요. 짝수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짝수차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B'을 제곱할 건데 마이너스를 2번 곱하면 플러스가 될 것이니 B'의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고요. 점은 곱하기입니다. C는 K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는 거네요. K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K제곱, K제곱, A제곱, A제곱이 없어질 것이고요. 마이너스 2A K 더하기 가로에 B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리고 K 앞에 가로를 하나 더 칩니다. 그러면요. 이 K라는 문자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면 0 곱하기 K 더하기 0은 0이 되었을 때 K에 어떠한 수를 집어넣어도 좌우의 변의 모든 값이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고자 한다면 1번 A가 0이어야 하고 2번 B가 1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A, B의 값을 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 정했으면 끝이 됩니다. 다음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두 근이 서로 뭐라고 합니까? 같을 때라고 합니다. 두 근이 서로 같을 때를 우리는 세 글자로 중복근이라고 그러고 두 글자로는 중근이라고 합니다. 그 중근을 갖게 되는 경우는 완전 제곱식이며 판별식은 0이 되는 경우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부분만을 한번 잘 보시고요. A는 1입니다. X제곱의 개수. B는 P 플러스 2루트 2가 되고요. C는 Q 플러스 4루트 2라는 거에서 스타트를 해봅시다. 자, 이제 판별식은 0이 돼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는 짝수차를 쓸 수 없기 때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를 하겠습니다. 그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P의 제곱 더하기 4P 루트 2 더하기 8 마이너스 4Q 마이너스 44 16 루트 2는 0이 되겠죠.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서 유리수인 부분과 무리수인 부분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 되고 싶으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되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P는 4가 될 것이고요. P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4, 4, 16이고 16에 8을 더하면 24 마이너스 4Q가 되니 Q는 4, 6, 24 해서 0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P와 Q가 4와 6이다라고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판별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은 보십시오. 방정식 f의 x, y는 0을 만족하는 실수 x, y가 존재하고가 그러면은 x의 값과 y의 값이 존재하고 주어진 방정식을 x에 관해 정리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이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y-b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꼴이 유도되어 y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솔직하게 무슨 말인지 되게 힘듭니다. 잠깐 놔두시고요. 2번은요. 완전 제곱식에서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의 판별식이 0이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역연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해가 조금 괜찮네요.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만족하는 실수 xy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 내가 말을 바꿔볼게요. 만족하는 실수 xy가 존재한다면 x의 값이 2개이거나 1개이거나 즉 x와 관련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죠. y의 값 역시 0보다 크거나 같거나 해서 실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근이 실수가 된다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2개이거나 1개이거나 같은 그까지 우선 생각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봅시다.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의 y 더하기 5는 0의 값을 풀어달래요. 근데 만족한 xy가 존재한답니다. 물론 얘는 겁나 열나 캡장 쉬운 문제라서 4와 1을 더하기로 바꾼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y제곱 더하기 4의 y 더하기 4는 0이라고 바꾸시면 게임 끝이에요. 그럼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0이 될 것이니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 되는 경우는 a가 0인 경우와 b가 0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지니 x는 1이거나 y는 마이너스라고 쉽게 구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게 싫어서 판별식으로 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다보다 정석적으로 푸는 겁니다. 수학의 정석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많이 변해서 이런 형식으로 바꿔서 완전 제곱식으로 푼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완전 제곱식이라고 딱 줘버렸죠. 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볼똥말똥. 그래서 k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8의 x 더하기 k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니? a는 k이고 b'은 마이너스 4고 c는 k니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면은 완전 제곱식이 될 수밖에 없고 중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k는 어떻게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겁니다. 끝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기본 문제 8-3번에 무엇을 도대체 얘기하고자 하는 문제들인지 한번 보는 건데 실근을 가질 때 판별식 d가 0보다 커서 근이 2개이거나 판별식 d가 0이어서 근이 1개이거나 둘 다 실근을 가질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식에서 a인 최고창의 개수와 b'인 2 곱하기 마이너스 6a가 되니 마이너스 6a와 c인 9a 제곱 마이너스 여기 6x 또 있네. 이놈들 봐라.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2a 더하기 1의 x가 되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a 더하기 플러스죠. 더하기 얼마? 3의 x가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2ax 마이너스 6x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b'은 6a 더하기 얼마? 3이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세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답니다.
66, 36a 제곱 플러스 36a 더하기 9, 3을 빼내면 될 텐데 마이너스 95, 45a 제곱 플러스 30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하나 지우고 둘 지우고 마이너스 9a 제곱 더하기 36a 더하기 3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3a 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3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나눠 떨어지지 않게 나오니 뭔가 잘못된 것 같는데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 깎아자. 다시 한번 5 9a 제곱 더하기 9 9인데 여기 마이너스 6을 해놨네. 도대체 이 마이너스 6은 어디서 튀어나왔다는 거야? 내가 요걸 보고 잘못 적었구나. 그리고 고치지 않았네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다시 한 번 더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우고 자, 여기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5에 9a 더하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66, 36a 제곱 더하기 63, 18에 1을 곱하면은 36a가 되겠죠. 플러스 9. 맞니? 66, 36. 63, 18에 2. 18에 2 곱하면 얼마입니까? 1은 28. 맞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59, 45a 제곱 마이너스 59, 45입니다.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둘. 마이너스 9a 제곱 더하기 36a 둘 마이너스 3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9로 나누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a의 값은 누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a가 2라고 생각을 찾았으니 5x의 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49, 36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0이고요. 5x의 제곱에 마이너스 30x 더하기 45가 0이고 5로 나눌게요. 더하기 9는 0입니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니 x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거네요. a는 2고 x는 3이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구하고 실근을 가진다고 하니 판별식 D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A의 자리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있고요. B'의 자리에 A 더하기 B, 그 다음에 C에 2가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뿅뿅 뿅뿅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b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음수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고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은 a와 b가 같을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a와 b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a제곱이니 2a제곱 x제곱 a니 더하기 2a의 2니까 몇 a입니까? 4ax 더하기 2는 0이 된다 이거네요. 그 다음에 2로 나누죠. a제곱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은 0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뭔가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뀔 만한 게 없습니까? 잠깐 확인할게요.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정리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a의 제곱을 묶어내어 보세요.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2의 x 그리고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분의 2의 반이 a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을 넣죠. 그럼 이제 요만큼만 가지고 오시면 a제곱에 x 마이너스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에 얘랑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리고 플러스 1은 0이니 없어지죠.
그럼 a제곱에 x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이 0이니 x는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 문자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색달라 보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요, 이제는 조금 더, 아니요, 조금 더 힘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25분 정도 강의가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중이 안 되거나 지치신다면, 잠깐 스톱을 눌러주시고, 문제를 푸시다가 또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8-4번입니다. 이 수업을 듣던 우리 학원생은 음료수를 먹겠다는군요. 집중을 떨어진다고. 여러분들도 잠깐 스톱을 하시고 하셔도 되겠지요. 그렇고요. 자, 8-4번은 문제를 읽으면서 살짝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까지는 그냥 가로 한번 치십시다. 이거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이구나. 드럽게긴 해요. 근데 x, y가 각각 한 개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죠. 한 개뿐이야?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얘의 판별식이 0이면 되겠구나. 그럼 x는 한 개밖에 없죠. 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 0이라고 하면 되겠네. 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2x제곱 더하기 2kx 잠깐 대기할까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x, y, 뭔가 안 되죠. 그래서요. 판별식을 식 정리를 할게요. 2x의 제곱 그 다음에 x 있는 거 찾아봐요. 더하기 2에 2y 더하기 k. 이 가족이 왜 들어갔니? 2 빼냈는데. 다시 2에 y 더하기 k의 x. 그 다음에 x 없는 것들 전부 다 따로. 그럼 더하기 y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y. 이게 더하기면 빼기입니까? 더하기죠. 더하기 5는 0이다. 그럼 일단 x의 판별식이 0이어야 하니 b 프라임 a 얘가 c지 않습니까? 그러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y제곱 더하기 2ky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에 k 더하기 1의 y 마이너스 10은 0이고 땅땅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y 플러스 2ky 없어지니 마이너스 2y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0은 0이죠. 자, 음수를 다시 곱하시면은 y제곱 더하기 2의 y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0은 0이 될 것입니다. 근데 y에 관한 판별식도 0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 b 프라임 2 곱하기 1이면 1이니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마이너스 10이 0이면 되죠. 그러면은 11은 k의 제곱이 되니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되는 겁니까? 11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x와 y에 관한 잠깐만요. 계산 잘못했는데? 답이 틀렸네? 마이너스 안 바꿔줬습니까? 여기 안 바꿨네, 뒤에 거. 왜 이제 말하냐? 여기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0이죠. 그럼 지우고 다시 하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10에 플러스이면 9 넘어가면 9가 되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판별식을 0으로 잡는지에 대한 이해가 여기 부분에 있는 거죠. x도 중근, y도 중근이다 라고 하는 사실.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될 때 도대체 이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묻는 겁니다. 난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자, b 프라임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a가 3이고 c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는 겁니다만
자, B'의 제곱. 판별식을 써봐서 0보다 큰지 아닌지 보면 되죠. 마이너스 3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매번 말하는데 애들은 이걸 모른다. 얘를 풀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요만큼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결국 남는 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 다음 난 당당하게 물어. 야, 이건 뭐더라? 라고 하면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몰라요. 모르죠? 몇 번을 말합니까?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라고. 근데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으니 이게 는영 아니야. 그럼 는영이 되려고 그러면 A도 B도 C도 다 똑같은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맨날 이걸 말하는데는 몰라요, 이거를. 예.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큰일 날 뻔했죠? B 플러스 C의 제곱에 C 플러스 A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마이너스라고 몇 번을 말하는데도 공식을 그렇게 안 해옵니다.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라고 그러지 않으라는 법 없죠? 정신 차리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연습 문제. 8단원은 우리에게 휴식과 같은 단원입니다. 예. 지금 우리 한 단원 끝내는데도 강의는 30분밖에 안 되죠. 퍼뜩퍼뜩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듣는 분 중에서 앞에 거 안 풀어도 지금 여기 풀었다면 여기부터 먼저 풀기 시작을 하십시오. 시작하세요. 수고했습니다.